소리 잘 들린다고 해요. 그래도 딱 있으면 좋겠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작은 게 하나 있을 텐데. 괜찮아. 이렇게 한 번씩 비춰주세요. 잠깐만. 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로인 몬테소리 소장 윤정은입니다. 자, 히로인 몬테소리에서 오늘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구체물이나 도구로 가정에서 실천하는 몬테소리 일상 영역의 챌린지 OT 시간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일상생활 영역은 우리가 탄생으로부터 자연으로 기속할 때까지 이어지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인격의 토대가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일상생활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는 일상에 내가 먹고 자고 싸고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생활 속의 도구들과 관계를 잘 맺는 근육을 만드는 시기가 0에서 36개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일상에 품격 있는 활동으로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근육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은 자립을 돕는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개월부터 36개월 그 이상까지도 집에서 쉽게 도구를 준비를 해서 일상을 준비하는 방법과 같이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챌린지를 진행을 한 2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네, 먼저 우리 몬테소리 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있는 중요한 부분은 일상 영역입니다. 자, 어린이가 모든 삶의 측면에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전인 발달을 어린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자라는 올바른 인간 존재의 역할을 통해 우주의 질서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말로 이해를 우리가 도우면 되는가 하면요. 내 삶을 내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활동인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보는 신체 기능을 아이는 그 발달이 이미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 영역의 6개월부터 한 36개월이면요. 자, 6개월이 되면은 아이는 배밀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바닥에 있는 어떤 구체물을 잡기 시작을 하고요. 또 잡기 시작을 하면서 구강기가 시작이 됩니다. 구강기가 시작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구체물을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일상 속의 모든 도구들이 아이한테는 교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8개월이면 전 세계 어린이들이 구강기가 오게 되고요. 구강기 이때는 모든 구체물을 본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물고 빨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대상형 속성이 발달이 되는 시점인데요. 인생의 탄생으로부터 두 번째 위기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모든 사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나와 다른 존재이구나라고 인식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낯가림과 동시에 적극적인 구강기가 오며 또 이빨도 나기 시작하고 또 입에서는 침샘이 소와 액이 많이 분비가 될 때입니다. 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아이가 대근육은 기기 시작하고요. 이때 일상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이 구체물과 또 야채라든지 모든 것들을 아이의 발달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하게 아이한테 준다면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교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2개월이 되면은 걸음마가 시작이 되죠. 자, 걸음마가 시작이 되면서는 새 손가락이 분화가 됩니다. 자, 새 손가락이 분화가 되면서 걷기하는 아이들은 끄집어내고 넣고 시작을 하면서 걷기를 대근육은 걷기가 시작하면서 들고 나르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가정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들고 나르는 것을 흘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들고 나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아이의 몸 사이즈에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요, 아이를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개월이 되면 걸음마가 끝납니다. 자,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다리와 손은 균형을 맞춰지면서 이 두 다리는 손을 움직이는 도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은 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쟁반을 나르고 먹는 것도 스스로 독립을 하고자 적극적으로 먹는 것에 확장을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아이한테 어떤 도구를 내가 엄마 도움이 없이도 먹는 것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아이는 일상 안에서 자기를 돌보는 연습을 하는 가운데 자립을 하고 가장 중요한 집중력, 독립심, 자립심, 문제해결 능력이 이 안에서 획득이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24개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나를 돕는 어떤 일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퍼 올리거나 그 다음에 옷을 벗고 양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일상 영역에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외치는 시기가 24개월입니다. 자, 24개월 이전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본 활동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살아있는 어떤 살아있는 야채라든지 모든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자연에서 나오는 곡물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자료와 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엌의 도구들과 이런 것들과 세팅을 잘 했을 때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정신을 건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넓고 깊은 토대가 되고요. 나무로 따지면 아주 건강한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개월에서 이제는 36개월이 되면 24개월 이전에는 나를 둘러싼 우리 가정 안에서 부엌, 화장실, 잠자는 곳, 거실 용품, 또 신발장, 베란다, 어디에 옷장까지 우리 집의 모든 공간의 구체물을 안내해 줄 시기가 24개월까지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안내해 줘야 될지 이번에 챌린지로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같이 배워가면서 실천을 하는 시간을 히로인 몬테소리에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24개월 이후에는 두 발로 걷고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부엌, 화장실 모든 도구들의 이름과 사용 방법을 기본 할당에서 연습을 할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에 우리 동네가 궁금해지고 더 넓은 세상에 많은 주변의 환경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바깥에 우리가 나가면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계단도 위험하고 또 자동차 건널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나를 돌보는 근육을 잘 발달시켜 놓은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거나 어린이집의 계단을 오르거나 또 수도꼭지를 열고 손을 닦는데도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거는 연습을 해야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의지력으로 다가오고요. 또 자기 조절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능력은 인생에 있어서 뿌리 같은 역할을 하고 모든 교육의 초석과 같고 네, 기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자, 그리고 25개월에서 30개월이 넘어가면 더 이제 넓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속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섬세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이때도 일상을 더 섬세한 작업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같이 밥상을 수저와 숟가락을 엄마를 도와서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에 같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때 위험하다고 제재를 했을 때는 아이는 이때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개월 또 이전에는 이때는 더 섬세하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색종이를 찢다가 나중에 가위질을 하면서 더 섬세한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일상생활 영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학습 부진하나 집중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불안한 아이도 다시 돌아와서 1대1로 일상생활 영역을 하면서 케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일상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일상생활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영역의 동작과 아이들은 어머님의 동작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주변에 교구 같지 않지만 널려있는 일상 안에 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본 활동과 그 다음 나 자신을 돌보는 일상과 환경을 돌보고 타인을 돌보고 네, 이렇게 해서 5차로 챌린지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한 차 우리가 할 때마다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에 올려주면 그 재료와 함께 따라서 체험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에 올려주시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피드백도 해드리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같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상에서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자,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매트를 3개 정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 매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탁 매트 있죠. 식탁 매트도 준비하시고요. 이런 천도 있습니다. 이것도 매트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매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매트도 있습니다. 자,
집에 매트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식탁 매트라도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네. 자, 이런 매트는 쿠팡에 매트, 교육 매트라고 몬테소리 매트 치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매트입니다. 그런데 이 매트도 교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매트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큰 매트도 있고요. 자,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매트 많은 방법과 그 다음에 사용되는 매트는 그 주차마다 소개를 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중간 매트예요. 쿠팡에서도 팔고요. 네. 모르시면은 담당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담임이 이제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도구를 어디서 사는지 질문을 하시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쟁반도 있습니다. 네. 작은 쟁반도 있고요. 우리가 챌린지 5차 동안 사용할 구체물들입니다. 그냥 다이소에 가면 이런 작은 쟁반도 있고요. 자, 나무 쟁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쟁반도 있고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쟁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그냥 실제 그릇입니다. 자, 보이세요? 이거 실제 흰 그릇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어린이들 손 사이즈에 맞는 찻잔입니다. 네. 그리고 네, 초장 그릇이죠. 네. 이것도 다 교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용품도 필요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기 주발이죠. 국그릇입니다. 국그릇. 네. 자, 이거는 오래된 그릇인데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은 무게중심이 있는 그릇을 오히려 조심해서 다룰 줄 압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바구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도마를 사용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작은 도마도 있고요. 자, 나무 도마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도마도 아이는 실제 도마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치워주세요. 지금 우리 주방에 도구 서랍장을 열면 다 있는 도구들입니다. 자, 국자가 있습니다. 국자가 있고요. 자, 우동 스푼입니다. 우동 스푼. 네. 자, 그 다음에 집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집게. 자, 집게. 자, 여기에 실제 칼도 있습니다. 실제 칼, 바나나. 네, 자를 수 있는 칼도 있고요. 자, 이것은 뜰채입니다. 뜰채. 자, 이런 도구들로 챌린지 동안 준비를 하고요. 자, 여기에 칼도 있거든요. 칼. 네.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 컵. 네. 그리고 또 깔때기도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플라스틱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 사용하는 도구들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무게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일상용량은 장난이 아닙니다.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상에 그 모방놀이를 하는데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처럼 사용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실제로 도구를 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거기에서 인격의 힘이 되는 집중력, 자기조절 능력 등 내적 힘이 담보가 됩니다. 자, 또 여기 반찬통이죠. 자, 반찬통.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뚜껑 열고 닫기. 네, 뚜껑 열고 닫기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주방에서 쓰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같이 쓰고 그런 어떤 용기들로 이제 우리가 선생님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24분이네요. 자, 여기에 양말도 있습니다. 양말 신고 벗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다 교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네. 6개월이 되면은 아이는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밀이를 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구체물을 손으로 잡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지금 12개월까지 교구 세팅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바구니를 준비합니다. 자, 비슷한 바구니가 집에 있다면 준비를 해도 되고요. 6개월이 되면 구강기가 오면서 8개월이 되면 적극적인 구강기가 오면서 인생의 최초로 음식을 손으로 먹어보는 구강기 때, 자, 이때 어떤 거든 아이는 본능적으로 잡고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고유한 자연물의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다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무질서하게 주면 장난감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안내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자, 오이가 있죠. 이렇게 줘보세요. 전체 다 줘보세요. 네. 자, 이것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마트에 가서 다 살 수 있는데 이 자료를 0에서 12개월도 아이의 발달에 맞게끔 일상 안에서 준비를 해서 교구화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12개월에서 18개월, 또 18개월에서 24개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실제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당근입니다. 실제 당근. 자, 이것은 실제 오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싱싱한 걸 준비해 주세요. 싱싱한 거, 까실까실한 거. 네. 그리고 흑당근을 준비해 주세요. 씻어 놓은 것보다 진짜 껍질이 있는 흑당근을 사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나나도 있죠. 자, 바나나. 네.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4개죠. 자,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놔두세요. 자, 여기 무도 있습니다. 무. 네. 자, 이렇게 6개월에서 8개월 어린이는 이렇게 덮어놓는 이유가 대상형 속성이 발달이 돼서 깍꿍놀이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야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트를 앞에다가 두고요. 이렇게 그냥 만져보게 합니다. 대신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요. 자, 이것은 바나나. 자, 이것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면은 아이가 그냥 잡고 물고 빨아봅니다. 자, 이것은 오이. 될 수 있으면 무공예로 사는 게 좋고요. 아가들은요. 그냥 만지는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보여주는 자체가 교육입니다. 자, 오이. 자, 가지. 이렇게
만져보게 하고요. 자, 다시 바나나. 자연 그 자체를 주는 게 좋고요. 자, 오이. 오이. 냄새 한번 맡아보고요. 넣고. 자, 가지. 자, 여기에서 6개월짜리는 6개월 어린이는 1개에서 3개 정도. 8개월 어린이는 또 3개 정도. 12개월에는 3개에서 5개 정도 주시면 좋습니다. 8개월이 되면 사물의 이름을 명사를 삼키기 때문에 명사를 알려고 본능적으로 언어에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발음으로 호박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호박. 자, 호박. 이렇게 하면 아이가 와서 만져봅니다. 자, 만져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이. 오이. 12개월 어린이는 이것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까실까실합니다. 이 말을 다 걷어내버리고요. 오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3번, 4번 해줍니다. 오이. 자, 실제로 가지, 그림보다 실사보다도 더 좋은 사물인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12개월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요. 자, 12개월 넘어서는 이것과 카드를 만듭니다. 선생님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 가지. 자, 무도 있죠. 네, 1개씩만 주시면 돼요. 자. 네네, 오이 뺐어요. 어, 12개월이 넘어가면 1:1 대응을 좋아합니다. 네, 자, 카드가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해서 코팅을 한 겁니다. 집에서 어머님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출력을 해서 코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호박. 네, 호박. 자, 이것은 호박. 호박을 들고 호박에 똑같다를 놓으면서 아이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12개월은 1:1 대응이고 지성이 움직일 때고, 자, 이때는 아이가 동물의 뇌에서 인간의 뇌로 진화할 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드하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무입니다. 무 카드입니다. 이 무도 실제 무를 만져보는 것이 가장 일환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 12개월 있을 때는 무 그 자체만 줬고요. 그 다음 이렇게 대응을 하게 합니다. 자, 이게 12개월이 되면요, 아이는 굉장히 근육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것보다도 더 훌륭한 경우가 없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여기 가지가 있죠. 자, 12개월 이후부터 18개월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가지. 자, 이것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호박을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자, 무를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같은 야채를 12개월 이전과 12개월 이후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카드가 더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 몇 개월입니까? 1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고 16개월, 18개월, 20개월에는 똑같은 야채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요, 이제는 제법 기본 활동을 많이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시면요, 도마를 좀 주세요. 도마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쟁반 하나 주세요. 자, 네. 오이가 있죠. 지금 이거 18개월, 20개월 지나면요. 자, 오이랑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칼도 저기 오이 깎기가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죠? 필러. 다이소 가서 있고 가정에 다 하나씩 다 있죠.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껍질 담는 그릇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줘보세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18개월에서 개인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머님이 있는 가운데 천천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 또한 챌린지에서는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으로 올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개월수마다 요거 하나를 제가 이제 재현을 해 볼 텐데요. 자, 오이가 있죠. 오이 깎기를 합니다. 미리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손수건. 자,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자, 반드시 실제 야채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아이 앞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건이죠. 촉촉하게 손을 닦을 수 있는 수건도 정갈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한테 자, 이것은 여기는 칼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하면 안전해요. 네. 자, 선생님이 엄마가 먼저 보여줄 거예요. 자, 오이를 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이 껍질. 자, 오이 껍질. 또 이렇게 깎기만 해도 오이 향이 지금 제가 코끝으로 오이 향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손은 천천히 실제를 주고 실제 칼을 주면 아이는 굉장히 어른보다도 더 차분하게 집중을 합니다. 믿고 한번 아이한테 모범 제시를 하면 정말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함으로써 아이들은 이 힘 조절과 당겼을 때 오이 껍질이 깎인다라는 거. 자, 오이 껍질을 또 오이 껍질 그릇에 놓는 것. 그 다음에 오이 껍질을 깎았을 때 여기 색이 다르잖아요. 예, 여기에 또 수분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아이가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내 동작이 분석적으로 하고 순서대로 합니다. 자, 이것은 일의 순서이고요. 네, 또 어떤 거든 간에 동작을 정확하게 하면서 내 이 신경 근육에 이게 그 기억 감각으로 근육을 품격 있게 근육 감각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가 향도 나지만 수분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근육을 움직여서 오이를 깎는다라는 자신감과 그 다음 오이가 껍질이 끝까지 어린이들은 어떤 거든 간에 끝까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자, 네, 자, 18개월에서 한 24개월까지는 여기까지 합니다.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깎고 나잖아요. 네. 자. 제가 한번 다 깎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24개월. 네. 어떤 어린이는 꼼꼼하고 그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어린이는 여기 초록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끔 끝까지 오이 껍질을 깎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네. 그 순간 정신과 육체가 합일체돼서 몰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짜 오이를 주는 것보다 진짜 오이 향이 나고 신선한 것을 주었을 때 예,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30개월이나 25개월 어린이도 어릴 때부터 소근육이 섬세하게 발달한 아이들은 이렇게 오이를 다 깎고 난 다음에 칼을 주셔도 됩니다. 자, 그 이전에는 칼을 주기까지는 그 이전에 18개월이냐 24개월은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당근도 깎습니다. 어른이 깎아도 재밌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자, 예. 그래서 아주 거칠긴 하지만 껍질이 그대로 있는 흑당근을 사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칼입니다. 가정에서는 진짜 칼을 잘 주기가 어려운데요. 반드시 칼집이 있는 것. 자, 이렇게 하고 어린이들한테 안내할 때는 칼은 위험해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루면 안전해요. 이렇게 잡고 생각보다 어머님들 어린이들이 진짜 칼을 주면요 자기가 깎고 나서 28개월 30개월 어린이들이 정말로 진중하게 집중을 해서 깎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를 주었을 때 자 어린이는 굉장히 자기를 조심을 해서 차분하게 집중을 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어머님이 믿고 안내해 줬을 때 아마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깎고 나면요. 다 깎고 나면 반드시 위험하니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집게를 좀 줘보세요. 집게 세 가지. 네네, 질문이 들어왔습니까? 네, 18개월 아기가 껍질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 네, 이것은 껍질을 맛을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깨끗이 닦아서 왜냐하면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됩니다. 네, 껍질을 오이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이 대신에 세척을 해주셔서 그 오이의 고유한 그 향을 맡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이를 먹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깎고 28개월, 30개월 어린이들이 오이를 1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자기가 깎고 오이 향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방에 가정마다 집게가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의 손 사이즈에 조금 맞으면 좋겠지만은 좀 큰 것도 아이는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 접시가 있죠. 여기에서 25개월도 가능하고 30개월도 가능합니다. 18개월, 24개월 어린이는 아직 칼을 사용하는 근육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엄마가 썰어줍니다. 썰어주고 대신에 이 집게로 옮기기를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줄 때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자, 이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개념을 고립화시켜서 집게로 옮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어린이는 36개월 어린이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자, 이것은 어머님들께서 공부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공부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실제로 오이를 다 옮기고 나서 실제 포크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포크를 줍니다. 가짜 플라스틱 아닙니다. 실제 포크를 주어서 해서 실제로 먹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은 실제여야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도구들은 굳이 집에 있는 도구들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소꿉장난 같은 이런 것을 사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36개월, 40개월, 50개월, 6세, 7세라도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도 일상에서 참여를 시켜서 실제로 오이를 까고 당근을 까고 칼로 썰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신감이 획득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싸고 자는 것을 내가 굉장히 하는 그 도구들을 나하고 관계 짓기를 잘 맺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도 내가 어식하지 않은 채 내 근육이 기억을 해서 품격 있는 활동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나 일상에 준비가 된 아이들은 나를 돌보는 준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어떤 것은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연습을 해놓은 일상 도구를 순서적으로 잘 사용하고 조심해서 사용하면서 여기에서 집중력, 의지력, 자기 조절 능력, 그 다음에 자연이 준 우리의 음식물의 향기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인스턴트도 또 잘 안 먹게 되죠. 네, 그래서 나를 돌보는 1차적인 내가 뭔가 집중하고 뭔가 어떤 어른이 돼서도 생산기에 때도 일을 할 때도 유년 시절에 내가 일상을 내 자신을 돌보는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누구도 뭔가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어떤 기본의 초석이거든요. 인격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이 하나도 자, 어렸을 때 제가 다시 한번 6개월 어머님들 혹시 들어오셨나요? 네. 자, 이 오이를 자 6개월에서 8개월 어린이 어머님들은요 오이를 이렇게 잘라서 다른 그릇 하나 줘보세요. 쟁반. 이대로 음식을 만지게 해줍니다. 자,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근도 이렇게 잘라서 손을 잡고 먹어볼 수 있도록, 맛을 볼 수 있도록, 향을 맡아볼 수 있도록 1차 때 챌린지 할 때 미역이라든지 다양한 시금치라든지 살짝 데쳐서 쟁반에 담아서 반드시 5개 이전으로 주면 이것도 정말로 일상 교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들어왔나요? 아, 네. 자, 이거 좀 치워주시고요. 자, 바나나를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선 카드 좀 줄까요? 우선 12개월 이후의 어린이는 이렇게 칼집을 내줍니다. 자, 칼집을 내주고요. 여기 좀 치워주시고 또 다른 그릇 하나 주세요. 마찬가지로 네. 항상 껍질을 놓는 그릇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면 아이는 껍질을 이렇게 해서 천천히 놓아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또 이렇게 주면
어린이는 이렇게 자기가 껍질을 깎습니다. 자, 이렇게도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아이는 천천히 끝까지 또 껍질을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마찬가지로 칼로 자를 수 있는 연령대는 18개월 이후 20개월이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렸을 때는 아까 이 칼로 사용합니다. 빵칼이죠, 빵칼. 자, 빵칼을 잡고 천천히. 네. 마찬가지로 집게로 옮깁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자기가 바나나를 썰고 씻는 것부터 엄마가 보여주면서 나중에 24개월이 되면은 싱크대에서 시장 보는 것부터 또 싱크대에 씻는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완벽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우면 항상 일에는 순서가 있고 도구를 조심해서 사용하는 동작과 그 다음에 자연이 준 선물이 우리 영양소로 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어렸을 때 후각으로 바나나 냄새 또 오이 냄새 여러가지 그 고유한 향의 냄새를 맡아본 아이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주차별로 정확하게 준비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순서대로 동영상을 찍어서 주차별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배우면서 우리 아이와 실천을 해보시는 챌린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 우리가 곡물인 이건 조입니다. 조로 또 이것은 콩. 자, 쌀. 네. 자, 보시게 되면 땅콩도 있습니다. 때로는 땅콩을 삶아서 까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깔 때도 도구를 껍질 까는 것과 땅콩 알 까는 것과 도구를 다르게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쟁반이 필요하고요. 호두, 대추, 밤 여러가지 활동들이 챌린지 시간에 제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줘보세요. 여러가지 활동들. 자, 우리가 가위 사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가위 사용하는 것도 전에 제가 라이브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긴 했는데 가위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차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쪽가위입니다. 네, 그래서 실도 자르고, 자, 이렇게 색종이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빨대 자르기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믿고 소근육이 발달이 되고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하게끔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끝까지 해내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22개월 어린이가 정말로 빨대를 잘 자릅니다. 자, 오늘 10개월 어린이가 오늘 색종이와 빨대를 잘랐어요. 네, 계속 도전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가위질은 눈과 손의 협응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씨를 쓰는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게 가위가 세 손가락을
조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발달에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가위를 위험하다고 안전 가위를 사주시는데요. 티타늄이라는 아이 손 사이즈에 맞는 가위를 주어서 조용한 가운데 가위질만 할 수 있는 개념을 고립화시키면 아이는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위 사용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가위를 사용하는 근육을 빨리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도구를 주었을 때 공간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챌린지에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이런 도구들도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죠? 네, 54분이네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집에서 충분히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그 휴지, 네, 휴지 케이스예요. 자, 휴지 케이스고, 자, 이것이 8개월 때, 또 오늘은 15개월짜리가 15개월 어린이가 왔는데 굉장히 신비했어요. 네, 계속 나오죠, 색깔이. 네. 자, 이런 일상에 우리가 천 조각을 색깔별로 둡니다. 그래서 8개월을 그냥 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넣기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구들은 속성이 있어야 되고 규격이 과학적인 또 사이즈여야 되고요. 우리가 함부로 만들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시거나 또 일정 그 발달 시기에 적기에 맞도록 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영역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 도구들이 재료들이 진짜 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운 돈 들이지 않고 엄마가 발달을 이해하고 일상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어머님들이 이번 챌린지로 통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네, 집에서 일요일이든 아니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한 번 정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집에 있는 실제 도구들로 한번 챌린지에 참여를 하셔서 함께 배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OT를 드렸고요. 자세한 한 3일 동안 선착순으로 마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HMC 회원들 분들께서는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요. 또, HMC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회비가 15,000원, 등록을 하시고요. 자, 그 인스타에 그 프로필 하단에 보면, 네, 거기에, 신청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을 정확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올려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실제로 또 거기에 대한 또 라이브나 동영상으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는 가장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몰라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너무 무질서하게 내 일상 영역을 놀이처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한 차트마다 발달에 대해서 왜 이 적기에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3분 남았네요. 시간을 잘 지켰네요. 늦은 밤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셔도 되시는데요. 네. 늦은 밤까지 애쓰셨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